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특히 모두가 잠든 시간, 홀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야간 근무는 정말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인데요. 오늘 선생님과 어르신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지침들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야간 근무의 제1원칙이에요. 정말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서류 찾고 상사에게 전화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 그러니까 119에 바로 전화하는 것 같은 즉각적인 조치가 보고보다 무조건 먼저라는 것. 이게 바로 야간 근무의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그럼 이 큰 원칙을 딱 받쳐주는 야간 근무의 기본 철학은 뭘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원칙이 밤새 선생님의 모든 판단과 행동에 든든한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안전이죠. 사고가 터지고 수습하는 것보다 아예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둘째는 신속한 대응. 방금 전에도 강조했지만 위기 상황에선 말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인권 존중. 어르신들이 그저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밤새 평온하게 존중받으면서 쉬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죠.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돌아갈 때 최고의 돌봄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하고요. 실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시간대별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야간 근무는 크게 보면 이런 흐름이에요. 어르신들 주무실 준비를 돕는 걸로 시작해서 밤새 세심하게 순찰하고 아침을 맞이한 다음 근무자에게 깔끔하게 업무를 넘겨주는 거죠. 이 시간표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훨씬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안전한 밤을 여는 첫 단추, 바로 취침 준비 시간입니다. 저녁약 챙겨드리는 건 기본이고요. 특히 침대 난간, 그냥 올리기만 하면 안 돼요. 꼭 손으로 한번 흔들어서 단단하게 고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급할 때 생명줄이 될 호출벨이 손만 뻗으면 바로 닿는 곳에 있는지, 혹시 발에 걸릴 만한 휠체어나 다른 물건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세요. 모두가 깊이 잠든 고요한 시간, 바로 이때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진짜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죠. 보통 2시간 간격으로 쭉 둘러보면서 어르신 숨소리는 고르신지, 어디 불편해 보이지는 않는지 정말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를 바꿔드리고 기저귀도 확인하고요. 방이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지 온도 체크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어르신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 기저귀로 갈아드리고 침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세수도 도와드리고 틀니도 끼워드리고 편안한 나도수로 갈아입혀드리죠. 이 과정 하나하나가 어르신께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소통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밤새 계속되는 순회 점검. 우리 보통 라운딩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것만큼은 진짜 놓치면 큰일 난다 하는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라운딩 돌 때 이 4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먼저 침대 주변, 난간이랑 호출벨 괜찮은지 보고요. 다음은 어르신 상태, 숨소리는 괜찮은지, 혹시 끙끙 앓는 소리는 안 나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 전체적으로 바닥에 물기는 없는지, 비상구는 막혀 있지 않은지, 마지막으로 주방 가스밸브나 과열되기 쉬운 콘센트 같은 화재 위험 요소까지 이 4가지만 꼼꼼히 챙겨도 대부분의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세요.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야간 근무의 골든룰이에요. 어르신 상태가 조금이라도 위급해 보인다? 그럼 관리자한테 보고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 일단 119부터 누르세요. 1분 1초가 생명을 가를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심정지가 의심된다면 이 순서는 그냥 몸이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괜찮으세요? 하고 반응을 확인하고요. 반응이 없으면 바로 119에 신고.
그리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절대 멈추지 말고 가슴을 압박해야 합니다.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사용하시고요. 이 순서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목에 뭔가 걸려서 캑캑거리실 때는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어르신께 크게 기침해보세요 하고 유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기침으로도 안 나온다? 그럼 바로 등 뒤로 가서 하임리리법을 해야 합니다. 배꼽과 명치 사이를 주먹으로 잡고 강하게 위로 팍! 팍! 밀어 올리는 거죠. 낙상 사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섣불리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골절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억지로 움직이다가 더 크게 다치실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침착하게 어디가 아프신지 묻고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119를 불러서 전문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는 초기 몇 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모두에게 알리는 동시에 화재 경보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대피할 땐 무조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어르신부터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상식이지만 다시 한번 연기가 자욱한데 엘리베이터 타면 절대 안 됩니다. 갇힐 수 있어요. 길고 정신없었던 밤이 지나고 이제 근무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 마지막 장에서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하게 업무를 인계하는 방법,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생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인수인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셨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쓰면 다음 근무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 대신 새벽 3시에 체온이 38도까지 올랐다. 엉덩이 쪽에서 새로운 욕창이 발견됐다.처럼 시간, 수치,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줘야 다음 사람이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어르신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선생님 자신의 권리예요. 어르신을 잘 돌보려면 선생님부터 건강하고 쉴 수 있어야 하잖아요.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 공간에서 쉴 권리가 있고, 만약 혼자 근무하느라 도저히 쉴 틈이 없었다면 그 시간은 당연히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 계속 야간 근무를 하신다면 특수 건강 검진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자기 몸은 자기가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밤 근무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밤 어르신과 나 자신을 위해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오늘 밤 근무는 훨씬 더 안전하고 의미 있을 겁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평안한 밤을 응원합니다.